갈등과 경쟁의 대상이었던 남한과 북한이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순간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의 선수가 올림픽 개막식을 동시에 입장하게 된 건데요. 이 역사적인 장면에 등장한 한반도기, 하얀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미 1990년에 남북 합의로 결정된 한반도기는 지금까지 남북 공동행사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3번의 올림픽을 비롯해서 9차례의 국제대회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007년 장춘 아시안게임을 마지막으로 무려 11년 동안 이 훈훈한 장면은 볼 수 없게 됩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한 매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20개를 선정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이 그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남북 공동입장은 그 파급적인 상징성이 매우 컸습니다. 첫 남북 공동입장이 성사되기까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렸고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 6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은 스포츠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남북한 간의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현대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실내 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 사업 분담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고 1998년 8월에는 통일염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와 현대통일농구 서울평양 교환경기 등의 성사로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0년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간 정기 친선 축구대회와 같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마침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에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2년 남북 통일축구대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고는 했지만 대북관계 및 스포츠 교류는 북한의 핵 문제와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체육외적 영향에 의해서 진척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 과정을 고찰해 볼 때 남북 스포츠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원만한 상태였습니다.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던 이유는 체육이 갖는 비정치성과 순수성의 기능적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시는 남북 스포츠 교류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단 이래 최초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의 이름은 코리아, 종목은 바로 탁구였는데요.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과 북은 총 62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8연패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구 마녀 덩야핑이 버티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 여자 선수들은 4시간에 가까운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마침내 금메달을 확정지은 순간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된 모습은 다시 봐도 정말 뭉클하죠. 영화로 제작됐을 만큼 명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팀 코리아의 활약은 같은 해 남자 선수들로 이어집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된 우리 선수들. 개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출범한 단일팀은 제대로 손발을 맞춰보지도 못했는데요. 게다가 축구의 전설 루이스 피구가 이끄는 우승 후보 포르투갈,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일랜드로 구성된 최악의 조에 편성되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팀 코리아는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는 선전을 펼치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 감독은 코리아의 조직력에 졌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한 행복한 1991년이었습니다. 90년대를 돌이켜보면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자긍심과 체제 우위의 국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적 기조를 전개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국제적 고립,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일로였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도 북한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회담의 지연, 취소, 제의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략의 회담 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남한 역시 여전히 체제의 경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러한 서로의 태도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경직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체육 지도자 상호 교류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 제안이나 합의 내용들도 진실성이 결여된 비현실적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회담의 자율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논리에 종속됨으로써 협상을 위한 협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1979년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이 20여 차례나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구권의 변화와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과 잠실 주경기장과 북한 5일 경기장에서 2차례 치러진 남북 통일축구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최된 남북체육회담에서 마침내 남북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1991년에는 스포츠 교류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던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스포츠가 갖는 상징적인 효과가 극명하게 발휘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북한의 유도 선수 이창수의 기순 이후에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스포츠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기까지 27년간 단일팀 코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증거이자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인식시키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통일 이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마지막 성화봉송의 주자는 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었죠.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한 공동입장도 잊지 못할 장면이지만 특히 무려 27년 만에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초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스하키 팀은 결과적으로 5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의 선수단은 물론이고 응원단, 공연단 등 400여 명을 파견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던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시간만큼 국내외 정세는 악화일로였고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다준 마중물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표단의 파견,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낸 스포츠 외교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 사회와 체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 남북 단일팀 등의 이슈로 지대한 관심을 모은 스포츠 이벤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세계적인 희망사항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IOC로서는 흥행에 성공한 대회이자 안전한 대회,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IOC의 이념을 구현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고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일상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는 다른 부분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여타 다른 분야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에서 다소 자유롭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가 다른 분야와 연계된 교류 협력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인적 교류와 접촉을 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은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은 농구부터 하자라는 답을 했는데요. 무겁고 진지하기만 할 것 같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경평전이란 무엇일까요? 경평전은 바로 1929년부터 1947년까지 경성과 평양을 오가며 치르던 축구 대항전인데요. 그 시대의 축구라고 동네 축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 당일엔 2만 명 관중이 몰릴 정도였고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경성 시내에 5군데나 예매처를 마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흥분한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고 또 경찰이 공포탄을 쏠 정도였다고 해요. 자타공인 NBA의 열렬한 팬인 김정은 위원장의 역제안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는 축구가 아닌 농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남북 농구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축구 차례 아닐까요? 역사 속에만 존재하던 경평전의 부활을 기대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육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2019년 7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2020년 3월 부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2020년 7월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그리고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대회, 2028년 로스안젤레스 하계올림픽대회가 논의되고 있고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협력 추진 등이 있습니다. 만약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이 성사된다면 동서냉전 속에서 이루어진 동서화해의 1988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에 이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체육강국을 표방하고 인공기를 전 세계에 걸 길은 스포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교적 전력이 강한 종목 위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를 전담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스포츠 교류,
또 남북 도시 간의 자매 결연을 통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체육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취약계층의 체격과 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